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취득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취득. 자, 취득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이 시효 취득, 시효로 인한 취득, 이게 중요했어요. 지난 시간에 요걸 끝으로 이제 수업이 끝났죠. 부동산 시효 취득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또 다른 법률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 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자, 밑에 나오고 있는 무주물의 선점입니다. 무주물은 주인 없는 물건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를 해서 즉 선점을 통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52조에 나오듯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입니다. 동산. 근데 이 항에 무주의 부동산이죠. 주인 없는 부동산. 이건 선점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로 됩니다. 국유.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바다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 이게 바로 무주물 선점이라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물고기는 주인 없는 동산이죠. 그걸 내가 낚았잖아요. 그럼 내가 선점했죠? 내 거예요. 자, 근데 자, 부동산은 선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 밑에 주의라고 나오죠. 무주의 동산만 선점 대상이고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원시 취득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갑니다.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소유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보면 253조에서 유실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6개월 내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습득한 자가 소유자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왜 6개월이겠어요? 왜 6개월이겠어요? 유실물이라서. 유실물이라서 6개월이라고요. 그죠? 유실물이라서. 자, 내려가세요, 밑에. 매작물이요. 자, 254조는 매작물입니다. 매작물은 땅에 파묻혀 있는 거죠. 발견자가 소유자 될 수 있는데 지금 254조에 나오듯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고 1년 내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발견자가 소유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인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매작물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땅은 갑거지. 땅은 갑거지. 근데 갑땅에 뭔가 물건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파가지고 발견한 사람은 을이라는 거지. 그럼 발견자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죠, 지금?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발견한 거를. 이 둘이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둘이서. 2분의 1씩 취득한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절반씩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04번의 첨부. 자, 첨부라는 건 의 첫째 줄에 나오듯이 물건에 결합하거나 노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합, 혼화, 가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부합부터 만나보죠. 뒤로 갑니다. 자, 324페이지 와보시면 위쪽에 도해가 나와 있고요. 부동산과 물건이 합쳐졌을 때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을 생각하세요. 건물.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물건을 설치한 거예요. 뭔가를 설치했다. 물건을 설치했다. 물건을 설치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물건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물건이 건물하고 합쳐졌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자, 화장실에 타일을 다 교체했어요. 내 취향이 아니어서 타일을 다 바꿨어요. 그럼 타일은 합쳐져 안 합쳐져? 건물에 합쳐져요? 합쳐지죠. 쉽게 분리 안 되죠? 쉽게 분리. 구성부분이 됐죠. 저 바로 이틀 전에 타일 다 갈았어요, 집에. 왜 갈았을까요? 제 취향이 아니어서요. 싹 갈아버렸다고, 화장실 타일을. 그럼 타일은 합쳐졌잖아, 합쳐졌잖아.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거죠. 구성 부분 됐다. 그럼 화장실의 타일들은 건물하고의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독립성 없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합물이라고 한다. 부합된 것이다. 그럼 이 부합물 같은 경우는 화장실 타일은 건물하고 일체가 됐다는 거죠. 일체가 됐다. 자, 근데 만약에 설치했는데 안 합쳐졌어요. 구성 부분이 되지 못한 거예요. 벽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어, 벽에다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 다가와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 못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로 버텨야 돼요, 그러면. 미리 달아야죠? 에어컨 달았어요. 근데 벽에 걸린 에어컨은 합쳐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속물이라 그러죠. 내가 내 집에다가 화장실 타일 갈고 에어컨 설치하고 그건 문제될 거 전혀 없어.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문제될 거 없으면.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갑 건데 갑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 을이 물건 설치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을이 화장실 타일을 갈았다. 합쳐졌다. 그럼 설치한 건 을이지만 이 화장실 타일이 누구 소유가 된다는 뜻? 맞아요. 갑 소유가 된다는 뜻.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을이 임대차 끝나고 나서 네가 사가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갑 거니까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합쳐진 거. 부속물이어서 누구 소유인 거? 을 소유인 거. 안 합쳐져서 을 소유라고 하면 그때는 을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갑을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설치한 물건이 만약에 건물에 막 층수를 늘렸다. 증축을 시켰다. 그 경우도 똑같아요. 증축했는데 증축된 부분이 합쳐졌다. 그럼 부합물이 되고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되려면은 합쳐지지 않아서 독립성이 있을 때, 요때 매수 청구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보시면 물건에서 이렇게 화살표 돼 있잖아요. 보이세요? 네? 위쪽에 보시면 구성 부분이 된 거잖아요. 이건 독립성 있는 거 없는 거? 독립성 없는 거. 이걸 부합물이라고 한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면 뭐를 청구하라고 돼 있어요? 예, 유익비 청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비용 투입을 통해 가액이 증가됐다면 유익비 청구를 해라. 밑에 줄은 독립한 물건이죠.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속물입니다. 따라서 계약 끝나고 나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256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부합물 말하는 거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게 된다. 건물에 합쳐졌으니까요. 자, 근데 밑에 줄.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이 됐다. 부속됐다는 건 안 합쳐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부속시킨 자의 것이고. 257조 동산끼리 부합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주된 동산 소유자한테 합성물이 귀속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주된 동산 소유자. 자, 근데 밑에 줄, 만약에 이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게 된다.
밑에 258조 혼화. 위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죠. 혼화. 자, 혼화라는 거는 완전히 합쳐져서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혼화. 분리 불가능이죠. 예를 들어서 양주가 있어. 양주가. A가 양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콜라를 섞는 거지. 양주에다가.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양주죠. 그죠? 콜라 섞인 양주잖아요. 양주는 A 거고 콜라는 B 거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죠? 합쳐진 거는? A 거? A 거, B 거. 공유? 누구 거예요? 뭐가 주죠? 뭐가 주예요? 양주가 주예요? 콜라가 주예요? 이게 주죠. 이게 주죠. 훨씬 비싼데요. 그러니까 이거 합쳐진 거 누가 갖는다? A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때 제가 콜라 타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양주에 콜라 왜 타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예? 마실 줄 모른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소주가 있고, 예? 맥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 소주를 갑이 소유하고 맥주는 을이 소유하고 있었다. 합쳤다. 소맥이 되었다. 예? 이거 누가 가져야 돼요? 뭐가 주죠? 이 주종 구별 안 돼요. 주종 구별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갑하고 을하고 소맥을 공유하십니다. 그죠? 주종 구별이 안 돼 버리니까. 이게 동산끼리 부합이에요. 혼화 플러스. 자, 내려갑니다. 259조 가공입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할 때 그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한테 속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원재료 소유자한테 속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원재료라는 게 있겠죠. 원재료라는 게. 여기 원목 나무가 있었죠. 나무가. 나무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 근데 갑이 소유한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공을 해가지고 명품 식탁으로 탄생하였다. 식탁이 되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가공품인 이 식탁을 누가 소유하게 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누가 가진다고요? 원재료 소유자. 그 갑거라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가구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식탁이 원목보다 그 가액이 훨씬 더 다액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 거라고? 그럼 얘 거라고, 을 거라고. 그 말이에요. 자, 이까지가 소유권 취득이었습니다. 자, 내용 조금만 더 보죠. 자, 밑에 부합 개념은 읽어보시고요. 부합 개념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산 간의 부합이요. 주종 구별이 가능하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 근데 주종 구별 안 되면 공유한다. 그죠? 예, 밑에 3번.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 나머지는 뭐 별 중요한 거 없고요. 내려가서 양과로 4번을 보세요. 양과로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증축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축된 부분이 둘째 줄 구성 부분이 되었다. 그럼 바로 머릿속에서 부합됐다. 부합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줄에 기존 건물과는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안 합쳐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속물이요.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뒤로 갑니다. 326페이지. 양과로 5번을 보세요. 부합의 특수 문제. 뭐 특수 문제랄 것도 없죠. 이미 다 했던 것들인데. 토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토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토지가 갑 거예요. 자, 갑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을 A란 사람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단 신축했다고 해도 이 건물이라는 건 토지하고 합쳐져 안 합쳐져?
절대 안 합쳐져요. 절대 안 합쳐져요. 불가능합니다. 방금 합쳐란 말 들었어 제가. 안 합쳐져요. 절대 안 합쳐져요.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요. 따로. 토지도 물건, 건물도 물건, 부동산 따로. 절대 안 합쳐집니다. 따라서 A가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 신축을 해도 건물 누구 거죠? A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합쳐지니까. 안 합쳐지니까. 만약에 B가 농작물을 심어도 농작물은 누구 소유라 그랬다? 경작자 소유라 그랬죠? 역시 안 합쳐진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농작물은 부합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농작물은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 C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수목을 심었다. 아, 이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부합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수목은 부합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나무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를 심어야 된다? 나무 심어야 된다, 농작물 심어야 된다. 요거 심으시라는 거지. 어차피 이거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수목은 원칙은 부합인데 예외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를 갖추면? 예, 맞아. 임목등기. 맞아. 임목등기.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야,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원칙은 부합하지만 이 경우는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뭐 요거에 했던 것들. 기역에서 건물에서 기역.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밑에 건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스스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수목.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부합물이다. 권한 없이 제3자가 토지 유실수인 사과나무, 뽕나무, 잣나무 등등 수목을 심었다면 수목들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페이지. 자, 디귿 봅니다.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런 것들은 부합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니은에 위에 니은에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 권원에 의해서 수목 심었다. 심은 자한테 소유권이 있다. 정당하게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원을 가지고 심으셨다면 역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임차권. 또 뭐 나와요 지금 책에서? 지상권. 이런 거. 갑의 땅에 지상권자 C가 임차인 C가 나무 심었다. 안 합쳐져요. 그러면은 심은 자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3번 농작물.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있다고 하는데 자, 셋째 줄 나와 있듯이 명인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이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넘기세요. 자, 뒤에 가공은 설명드린 거니까 읽어보세요. 넘깁니다. 자, 그리고 332페이지 와보세요. 사절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213조하고 214조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했죠. 물권 총론 때 했었죠.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넘기세요. 336페이지. 336페이지. 공동소유로 바로 갑니다. 여기는 100% 출제죠. 특히 공유. 뭐가 출제된다고요? 공유. 100% 출제입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 공유에서 반드시 나온다. 만약에 32회 시험에서
만약 32시험에서 공유해서 시험 출제가 안 됐다. 그럼 이상한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지분을 정리하세요. 지분이 뭔지. 두 번째. 공유물의 이용관계. 세 번째, 공유물의 분할. 세 가지 정리하세요. 아주 시뻘겋게 적어놨죠? 출제가 무조건 되니까. 중요하니까. 일단 공유를 접근할 때 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분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샀어요. 갑이 샀어요. 갑이 집을 매수했습니다. 집을 샀다. 축하드립니다. 집을 샀죠. 그럼 집을 샀으니까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옆에는 이제 와이프가 있는 거죠. 옆에 와이프가 있어요. 애 키운다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단독 명의로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아. 공동명의 하는 공동명의. 맞아요. 공동명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명의 하는 거죠. 그죠? 공동명의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지분이 많아야 돼요? 똑같아요. 그죠? 50, 50이에요. 그죠? 2분의 1.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동명의로. 그죠? 그럼 이거를 2분의 1씩 지분을 가진 상태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럼 이렇게 갑과 을이 부부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너 나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못해요. 왜냐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집은 혼자서 소유, 둘이서 소유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집이 2층짜리 집이에요. 1층에서 싸웠어요. 야, 너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 공유하고 있다는 거는 갑의 지분 2분의 1이 목적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 어디 한 군데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 퍼져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을의 지분도 퍼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유를 표현하는 그림이죠. 예. 자, 그리고 공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지분을 뭐 할 수 있죠?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지분 갖다 팔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이 자유예요, 자유.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다. 팔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병한테 넘어가네요? 예, 병한테 넘어가요. 그럼 이제 갑하고 누구랑 공유하죠? 갑하고 병하고 공유하는 거죠. 겁나 뻘쭘하죠. 그죠? 모르는 사람 뻘쭘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원래 공유는 개인주의거든요. 처분의 자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분을 처분한다는 건, 거는 지분을 뭐 양도한다. 뿐만 아니라 지분에다가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분을 포기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걸 다 묶어서 처분이라 그래요. 여기서 포기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법률 행위죠. 자, 그럼 포기를 통해서 소멸시킬 때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말소 등기 해야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중에서도 이거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지만 열받으면은
열받으면은 야 분할하자. 어? 야 이 공유물을 뭐 하자고?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 분할하자고. 자르자. 이것도 자유로워요. 여기에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는 거.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이 소유의 모습. 이게 바로 공유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 명의. 네. 저는 이제 이런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좀 공동 명의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죠? 공동 명의 안 했습니다. 예. 자, 책 보세요. 왜 그런, 예, 책 보시죠. 예, 자, 1번 공유 봅니다, 공유. 자, 양과로 1번에서 다수인이 지분 투자를 해서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결합 관계가 없는 거. 결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양과로 2번 둘째 줄 지분 처분 자유가 인정된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그리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2번의 합유. 조합재산 소유 형태다. 조합체입니다. 합유는. 자, 합유는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지분을 가집니다. 근데 조합 공동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고는 다르게 결속력 있다 없다? 결속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어요.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양과로 4번에 나오듯이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 승계 못 받습니다. 공유에서는 지분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합유는 안 됩니다. 합유는 안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유로 들어가 보죠. 조문부터 확인을 합니다. 337페이지 밑에 쪽에 262조.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 2항 지분은 불분명하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리고 양과로 밑에 2번을 확인하세요. 한 개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속하는 형태로 이해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이 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소유, 둘이서 소유. 둘이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건 한 동짜리 물건, 건물이 한 개입니다. 물건이 한 개다. 그럼 이때 둘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몇 개죠? 소유권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입니다. 한 개예요. 한 개의 소유권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에 뭐를 가진다고요? 비율. 50%씩 비율 가지고 있죠? 그걸 지분이라 그래요. 갑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즉 공유라는 것은 일물일권에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뒷문장 따라서 3인이 공유로 하나의 물건을 지분 비율로 소유함으로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넘기세요. 338페이지 네모 2번 지분 263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한다. 그럼 바꿔 말하면 상속인이 있다면 그 지분이 뭐가 된다는 거? 상속된다는 거죠. 상속인이 없을 때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지분의 뜻을 보세요. 양과로 1번.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가리켜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이라는 건 국한돼 있다, 퍼져 있다.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1층에만 있다, 다 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양괄호 2번 따라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사용하므로 한 사람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야, 너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너 이 방 들어오지 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명의 안 한다고요. 네? 공동명의 하면 그럼 내 방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제 방을 지켜야죠.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2번 확인합니다. 지분의 처분. 자,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줄 확인하세요. 양괄호 1번 셋째 줄. 지분 처분은 양도, 담보 제공, 포기 다 포함된 개념. 여기선 담보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그랬죠.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자, 파란 색깔 3번의 지분 탄력성에서의 양괄호 2번 공유 지분 포기. 핵심 판례 봅니다. 포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포기의 의사 표시가 있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밑에 줄 뭐를 하라고? 등기하시라고.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내려가세요. 3번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 여기서 물어봐요. 시험에서. 여기서 물어봐요. 네. 제가 도란 얘기는 괴리한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출제돼요.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각색된 게 거의 한 80% 이상 믿지 마세요. 제 말을. 거짓말쟁입니다. 믿지 마세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진실은. 우리 집 와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동명의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제 와이프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제 명의로 안 돼 있어요. 명의 다 넘겨줬어요. 네. 네, 늦었다고요? 아, 진짜 명의 다 넘겼어요. 자, 이혼관계입니다. 자, 263조. 자,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사용한다.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처분 행위죠.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변경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자, 지금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으면 처분 변경 못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분 변경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265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근데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 행위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지분 과반수로. 지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존 행위는 뭘로 결정한다 그러죠? 각자가 할 수 있다.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자, 맨 위에 놨던 사용 수익. 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에 대한 이거는 지분의 비율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잘 구별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가지.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주로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파악하신 상태에서 각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개씩 할게요. 한 개씩. 자, 먼저 첫 번째는 보존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존 행위로 출제될 때는 주로 시험에 나올 때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걸로 출제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땅이 있을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땅이. 가바구라고 공유를 하고 있었죠. 땅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분이 있겠죠? 각자의 지분이 있겠죠. 이때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1000분의 999. 네? 갑의 지분 1000분의 999. 을은 1000분의 1, 1000분의 1. 0.1이네, 그죠? 네. 을의 지분은 대단히 적죠, 그죠? 근데 지분이 있긴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긴 있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해야 여러분 기억에 남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토지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이란 사람이 땅을 갖다 무단점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단점유를 하세요. 그럼 할머니한테 텐트 사드려야 돼요? 나가시라고 해야 돼요? 나가시라고 해야죠, 할머니한테. 그죠? 나가시라고. 나가. 나가는 좀 그렇고 나가세요. 그죠? 나가세요. 을이 병한테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하는 거죠.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현재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도 청구할 때 나는 1000분의 1 지분이니까 1000분의 1만큼 반환하라 그래요? 전부 다 반환하라 그래요? 전부예요. 맞아요. 전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할머니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건물을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지어버렸어요. 그럼 저 건물 냅둘 수 없겠죠? 저 건물 어떻게 하라 그래야 돼요? 철거하시라고. 철거 청구해야죠. 1만큼 철거하세요? 다 철거하세요? 싹 다 철거하세요. 전부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할머니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충격적이죠. 위조를 해서 등기해놨어요. 그럼 등기 냅두면 안 되죠. 저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말소하시라고. 말소 청구해야죠. 말소 청구.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하고 철거 청구하고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싹 다 보존 행위들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 보죠. 자, 보존 행위 340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2번을 확인합니다. 보존 행위란 물건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다. 이거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다 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출제된다. 뭐 인도 청구, 철거 청구, 말소 청구 이런 것들. 양보하러 1번 보세요.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전부에 대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청구라고요? 반환 청구. 뭐 그 말이에요. 인도 청구, 반환 청구. 동그라미 2번.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등기가 격려되었다. 원인 무효 등기죠. 어떻게 등기한 거예요? 위조해서.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각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해서 지분만에 관해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다 보존 행위들입니다.
자, 보존행위는 일단 이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행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342페이지. 자, 관리행위란 지금 뜻을 보면은 공유물에 대한 이용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개량 목적.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이에요. 뭐를 창출한다고요? 수익을 창출한다고, 수익을. 네? 수익을 창출한다.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땅이 지금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이 3분의 2 지분 가지고 있다는 요 말만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갑이 지금 뭐구나? 예, 네, 맞아요. 과반수구나. 너 과반수구나. 과반수. 그러면 나머지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을은 과반수가 아니라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소수가 되는 거죠. 땅을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 야, 여기를 임대차를 하는 거야. 임대차를 해서 병이 임차인으로 사용을 하고 병한테 월세를 챙기면 되지 않겠어? 갑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누가 사용하게 되죠? 병이 사용하게 돼요. 그죠? 병이 사용하죠. 그럼 을이 어느 날 와봤더니 병이 땅을 쓰고 있죠. 그럼 을은 땅 사용해 못해? 땅 사용 못하죠. 그죠?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임차인한테 야, 너 뭐야? 나가. 너 나가라. 라는 식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고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는요,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는 뭐를 가지고 정한다고?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고요. 관리행위는 뭐를 가지고 정한다고? 지분 과반수로. 그럼 갑이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갑이 단독으로 무슨 행위를 해도 좋다는 거. 관리행위해도 좋다는 거죠. 그럼 을은 그냥 좀 짜그러져 있어야죠. 그죠? 넌 소수잖아, 너는. 그죠? 소수잖아, 너는. 어디 감히 과반수께서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딴지를 건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나가라고 못해요. 그리고 병의 점유는, 임차인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적법한 점유죠.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다. 네가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을은 나도 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사용을 못하죠? 그럼 얘가 월세를 낼 거 아니에요, 월세를. 그죠? 임대료는 되죠, 임대료. 자, 임대료를 한 달에 300을 내고 있었습니다, 300을. 자, 이때 임대료 300에 대해서는 을도 권리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이 200을 가져가고 을은 100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이 그래, 내가 나가라고는 못하지만 임대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임대료 100만 원 갖고 오세요 라고 청구.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안 돼요. 이 겁나 반죠. 이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얘 입장에서 누가 임대인이죠? 얘가 임대인이죠? 갑한테 돈 다 들어갔다고. 갑한테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럼 을은 100만 원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 갑한테.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100만 원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시험 문제. 임차인 병은
임차인 병은 소수 지분권자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죠? 갑이죠. 갑. 갑이 의무가 있어요. 양괄호 밑에 2번 확인하세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이게 바로 임차인이죠. 이거는 적법한 점유다. 밑에 핵심 판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 이 관리권의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 퇴거, 점유 배제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좋은데 임차인한테 청구하지 말고 누구한테 청구하라고?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하시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밑에 양괄호 3번.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했다는 거죠. 이러면 불법이에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해서 점유를 한다면은 그건 적법이지, 적법. 근데 지금 양괄호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걔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건 적법이 아니라는,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양괄호 5번. 임대차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갱신 거절 통지 이런 것들도 다 임대차 계약상 행위들로서 전부 다 관리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관계랑 관련된 것들은 죄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임대료만 잘 갖다 주면 돼요. 수익 배분만 잘 해주면 됩니다. 계약 관계는 갑이 쥐고 있는 거죠. 이까지 관리 행위였고요. 다음 행위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